안녕하세요. 집에서 돈을 버는 집돈버 굿즈입니다. 오늘은 8월 4주차부터 9월 2주차까지의 공모주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려 볼 건데요. 이 기간 동안 공모주는 총 12개나 됩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주식 계좌도 가능한 많이 개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순서로 하면 좋을지에 대한 내용까지 같이 말씀드려 볼게요. 8월 4주차에는 총 3개의 공모주가 있는데요. 스펙주인 IBK 스펙 16호, 일반 공모주 2개가 있습니다. 스펙주는 제가 영상에서 아마 처음 설명드리는데요. 공모를 통해 자금을 우선 모으고 그 다음 기업의 인수합병을 진행합니다. 그에 따른 수익을 분배하는 공모주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S&D는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을 생산하고 납품하는 업체이고, 관련 상세 설명은 제가 영상을 올린 게 있어서요, 화면 우측 상단에 링크로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진아이솔루스는 현대의 수소차 넥소에 들어가는 수소 저장 장치를 독점해서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수소차 밸류체인 업체이기 때문에 인기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것도 우측 상단 링크로 상세 설명 참고해 주세요. 이렇게 이 3개 공모주는 수요 예측과 청약 일정 모두 같은 기간에 진행을 하기 때문에 잘 비교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모가는 최근에 모두 상단으로 결정되고 있기 때문에 상단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스펙주는 보통 2,000원으로 청약을 하게 되고, 증거금은 50%가 아니라 100%를 납입해야 합니다. 모집 금액은 64억 원 정도가 되고요. S&D는 공모가 32,000원, 모집 금액은 327억으로 중소형 공모주라 볼 수 있고요. 일진하이솔루스는 공모가가 34,300원, 그리고 모집 금액은 3,700억 정도로 대형 공모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세 내용을 더 확인해 보면요, IBK 스펙 16호는 브랜드인 IBK 투자증권에서 주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스펙주는 일부 지분을 제외한 대부분을 공모를 통해서 이제 유통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좀 많은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D는 유진증권 단독으로 진행을 하고요. 유통 물량이 57%로 매우 높습니다. 특히 기존 소액주주가 33.4%를 차지하고, 또한 최근에는 2대 주주가 지분 일부를 장외 매도했다는 공시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려가 되는 종목으로 보고 있어요. 일진아이솔루스는 미래, 삼성, 현대차, 대신 이렇게 4개의 증권사로 신청 가능하고요. 유통 가능 물량도 24%로, 그리고 기존 주주는 없이 신규로만 이제 유통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월 4주차는 모집 금액 규모나 기업의 사업성, 그리고 유통 물량 모든 부분에서 일진아이솔루스가 굉장히 좋은 조건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도 관심 있게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9월 1주차는 5개의 공모주가 청약을 진행을 하는데요. 스펙주가 2개, 리츠가 하나, 그리고 일반 공모주가 2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스펙주는 앞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고, 리츠를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리츠는 공모한 자금을 토대로 부동산 임대나 투자를 해서 수익이 발생하면 주주에게 분배를 하는 방식입니다. 간만에 대형 리츠가 나온 것 같은데요. 그리고 ABO는 항암 치료제 개발을 하는 바이오 종목이고, YM텍은 전기차 핵심 소재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두 기업 모두 성장성이 높은 공모주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청약 기간은 지금 4개의 업체가 겹치게 되는데요. 우선 8월 30일에는 이렇게 3개의 업체가 겹치고, 또 8월 31일에는 이렇게 4개의 업체가 겹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9월 1일에는 이렇게 2개 업체, 그리고 유진스펙 7호는 단독으로 진행할 수 있겠네요. 공모 금액은 SK리츠가 압도적으로 많은 규모로 진행을 하고요. 공모가는 5,000원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 NH가 400억, AB온이 387억을 모집하는 중소형 공모주로 보이고, 나머지는 소형 공모주라고 할 수 있겠네요. 상세 내용을 마찬가지로 좀 보겠습니다. NH와 유진은 각 그 브랜드인 증권사에서 진행을 하고요. 그 외 특이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다. ABO는 미래와 하나, 유진 이렇게 3개 증권사이고, 유통 물량은 60%로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코넥스 이전 상장이기 때문에 특히 더
이제 유통 물량이 많고 기존 소액주주가 45%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날 수 있을지 우려가 되는 종목으로 보이고요. SK리츠는 한투, 삼성, SK, 하나 이렇게 4개 증권사이고 유통 물량은 이제 100%가 나오게 됩니다. YM텍은 KB증권 단독으로 진행하고 유통 물량이 역시 43% 정도로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기존 소액주주도 32%대로 역시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1주차에는 일반 공모주 중 그렇게 크게 기대가 되는 곳은 현재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SK리츠를 오히려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9월 2주차 공모주 볼게요. 스펙주가 2곳, 그리고 일반 청약이 2곳, 총 4곳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중 현대중공업이 포함이 되는데요. 이곳은 한국조선해양에서 물적 분할을 통해 설립이 되었고요. 글로벌 조선업 1위 업체이다 보니 벌써부터 기대가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차백신 연구소는 백신을 개발하는 바이오 종목입니다. 스펙 2곳은 수요 예측 기간 그리고 청약 모두 같은 기간에 진행을 하고 현대중공업과 차백신 연구소도 역시 같은 기간에 이제 청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공모가는 현대중공업이 6만원, 총 모집 금액은 무려 1조가 넘어가는 초대형 공모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차백신 연구소도 592억으로 적지 않은 수준이긴 한데 이 현대중공업 규모에 비교가 될 수밖에 없겠네요. 조금 더 상세 내용 보겠습니다. 스펙주들은 마찬가지로 각 브랜드 증권사로 신청을 하면 되고요. 현대중공업은 미래, 한투, 하나, KB, 삼성, 대신, DB, 신영증권 이렇게 8개 증권사가 진행을 합니다. 모집 금액이 많다 보니 많은 증권사가 참여한 것 같고요. 유통 물량도 16%로 매우 낮은 수준이고 기존 주주는 모두 보호 예수가 됩니다. 차백신은 삼성증권 단독으로 진행을 하고요. 유통 물량은 42.6%로 많은 편입니다. 또한 기존 소액주주가 28%가 넘기 때문에 모집 규모는 좋은 편이나 여기도 유통 물량은 신경 쓰이는 공모주입니다. 9월 2주차 공모주는 역시 현대중공업이 가장 흥행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차백신도 모집 규모가 있다 보니 수요 예측 결과를 잘 확인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공모주들을 살펴봤고요. 그럼 이 많은 주간사를 모두 다 개설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이 되실 겁니다. 특히 현대중공업만 해도 8개나 되니까요. 가능한 최대한 개설하면 좋긴 한데 그렇지 못하다면 청약 중요도를 잘 따져서 우선순위를 두고 개설하는 게 좋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예상 수익률이 좋을 거라 생각하는 공모주들에 대해서 중요도 점수를 이렇게 매겨봤습니다. 1점부터 5점까지 부여를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점수를 받은 증권사를 우선적으로 개설하면 되는데요. 지금 보니까 삼성증권, 미래, 대신증권, 하나, 한국투자증권 이렇게 순서로 순위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이미 보유한 증권사는 스킵하고 순서를 잘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카뱅이나 신한솔은 영업일 20일 제한이 없기 때문에 먼저 가능한 곳을 진행한 다음 제가 말씀드린 이 방식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내용을 요약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먼저 8월 4주차부터 9월 2주차 총 12개의 공모주가 청약을 진행합니다. 그 중에서도 현대중공업, 일진하이솔루스를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규모가 큰 SK리츠도 저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식 계좌는 20일 영업일 제한 없는 계좌부터 먼저 개설을 해주세요. 카카오뱅크나 신한솔에서 제휴 주식 계좌를 통해서 이제 개설이 가능하고요. 그렇게 한 다음 청약 중요도에 따라 계좌 개설을 하면 되는데 아까 제가 순서를 정의했을 때 삼성, 미래, 대신, 하나, 한투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던 공모주들은 조만간에 상세한 내용으로 영상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용이 만족스러우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